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 구형받았다는 소식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팎에서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특검 나와! 나와 이 따뜻하게 얘기하면 나는 싫어하고 개 구멍으로 가자. 개 구멍으로 개니까 왜 몸을 잡자고요? 박진태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하시고 가세요. 예, 마지막 영상 마지막 부분에 홍진영 씨의 엄지척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엄지척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즐겨 썼던 얘기기도 한데요.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이기성 논설위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그동안 줄곧 취재해왔던 기자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이승원 칼럼니스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경호 기자, 좀 전에 영상 나갈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제 특별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앞서 준비 말씀드릴 때도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먼저 증인을 신청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증인들을 향해서 뭐 욕설, 뭐 저 사람 때문에 뭐 박 전 대통령이 뭐 탄핵까지 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욕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어제 연출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평소보다도 좀 더 격앙되고 좀 더 강도가 좀 더 강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공판정에는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법원 청사 아닌 것 같은데, 군에 같은데, 저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저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는 일단 법원 내에서는 일반적인 뭐 민원 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재판정은 항상 공개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재판들은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이 몰리니까 방청권을 주는 것이 항상 개방된 곳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네. 저렇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전만 해도 처음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서 사실 재미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그런 방청권 추첨 열기나 이런 거는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께서는 그 방청객에서 여전히 3대1, 4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에게는 물병을 던지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보지도 않는데 네. 그 뒷모습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탁 올리고 말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뭐 매일 취재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겠어요? 제일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박 전 대통령 이 재판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가장 처음에 이제 가장 재판이 처음 초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기립하고 재판부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판사님한테는 일어나면서 전직 대통령한테는 왜 일어나지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일어나다가 계속 이제 퇴정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 이후에는 뭐 소리를 외친다든가 앉은 상태에서 뭐 사랑합니다라고 외친다든가 이러기도 하고 그것마저 제재됐을 때 이제 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굉장히 열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구속돼 있는 지금 현재 피고인들은 사실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공판정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유라 씨는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이럴 때 저분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정유라 씨에 대한 반응들은 어때요? 정유라 씨가 처음에 출석할 때는 그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들어와서 증언을 했는데, 나갈 때는 법원의 방어원들의 경비를 받으면서 함께 나갔거든요. 그때 저분들이 또 사랑한다, 힘내라, 이런 얘기를 외쳤는데, 사실 그때 증언이 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이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또 어머니 불구하고 최순실 씨에게도 불리한 네, 내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힘내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법원에 저분들뿐만 아니라 삼성 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도 같은데요. 직접 대놓고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고성을 예. 지르면서 장애를 가졌는데 왜 왔느냐, 아니면 예. 보상 이미 다 받았는데 보상금 받아놓고서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 저는 지금 좀 굉장히 정제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격한 말로 얘기를 했고요. 그 기자실이 보통 그 형사재판이 벌어지는 곳 바로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거의 기자실이 떠나갈 정도로 밑이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는 입건까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건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기자를 향해서 취재를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과 목을 쳤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입건이 됐는데요. 저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격앙된 반응들이 굉장히 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요즘 법원의 광경입니다. 예, 제가 특별히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런 열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판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전체 어떤 의전이나 형식에 맞지 않게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재판부도 어차피 그 판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 와서 이런 어떤 방해가 되는 행동들, 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오히려 그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법정 주변에서 있었던 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검찰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 구형한 그 의미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가 예. 검찰의 구형량, 특검의 구형량부터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구형량을 내렸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미래전략실 실장, 차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장이죠. 10년을 구형을 했고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구형량이라는 거는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검찰 또는 특검 입장에선 본인들이 기소한 것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에 이재용 부회장 등 저 삼성 임원진에게 씌워진 주장하는 혐의,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가 5가지입니다. 뇌물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최대 법정은 징역 5년에 불과한데, 문제는 횡령이라든지 국외재산 도피가 있습니다.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간 돈 70억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특검이 10년 이상 12년을 구형한 건 특검 입장에서는 저는 적절한 구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아니, 부회장인 오너가 12년인데 왜 밑에 있는 미래전략 실장 차장은 10년, 거의 비슷한 형을 구형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미래전략실 임원들, 장충기 사장도 그렇고 최정 실장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내가 했습니다. 이재용 부장 모릅니다. 본인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럼 이게 다 유죄로 인정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도했다고 얘기한 이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에게 10년 정도를 구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했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5년, 3년 이렇게 구형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징역 얼마가 나오는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특검의 구형량 자체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내린 구형량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2번째로 무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사례는 또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거 이제 재벌회장들 같은 경우 김우중 전 회장이 가장 많은 징역 15년이 있었죠. 저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조세 포탈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령 배임 백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주황색은 검찰 구형량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징역 10년이 나온 것이고요. 추징금 자체도 23조 원, 조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12년이 선고가 구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경법상 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때 징역 9년을 구형을 하고 실제 선고는 4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이제 김용철 특검 때 그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을 구형했는데 저때 이제 죄목이 뭐냐면 횡령, 배임 그리고 조세 포탈이었습니다. 그런데 횡령 배임이 하나는 무죄가 나고 하나는 이제 면소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유죄가는 건 1심에서 조세 포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의 형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실형을 면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제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상당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마지막이니까 재판부 앞에서 벌였을 것 같은데 쟁점별로 민경호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각각의 주장들이 어땠는지 먼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 결국에는 그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삼성 측에서는 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 우린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독대를 했을 때도 그거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돈은 넘어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측의 주장은 일단 현안이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도 말씀 자료에 그렇게 써 있었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발언이 됐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정유라 지원 이야기했다고 특검이 주장하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법리적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네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예. 네. 또 그 다음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박영수 특검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도움과 혜택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지원한 거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원한 건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강요와 요청에 의한 거다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 뇌물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박영수 특검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특검 명시적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 대한 그 도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걸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알고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오갔으니까 이거는 뇌물이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게 부정청탁 자체가 전혀 없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자료에 있었지 이게 어떻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증거 있느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피고인 신문에서 얘기했듯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후계자 총수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수 특검 최후 뭐라 그러나요? 그걸 최후 논고라고 하나요? 네. 구형량 얘기하기 전에 최후 논고라고. 최후 논고 때 과연 뭐라고 하면서 징역 12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 최후 논고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주죠.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공방기일에 있어서 서로 주장할 건 다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장은 다 했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이제 세 번째로 나와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이 피고인들이 직접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다 명백한 상황이다. 그리고 다른 이제 피고인들 최시성, 장충기, 박상진, 황선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조직적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가령 이재용 부회장에게 우리는 보고 안 했다. 세세하게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한 얘기가 또 있죠. 지금 네. 민경호 기자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피고인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만 지원이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뇌물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부정하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얘기인 예. 건데요. 그러면 자, 특검의 주장과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특검의 이런 최후 논고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제 어제 그 마지막 최종 변론을 하면서 58분 정도 진행을 했고. 58분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그 자기 읽은 그 종이가 42페이지, 42페이지에 이르렀는데요. 거기를 보면 대부분이 아까 이 법리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법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 감정적인 거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게 유죄가 아직 아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지금 사회 분위기가 유죄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이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증거가 너무 허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했죠. 예, 사실은 증거가 우리나라 저 재판부는 항상 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민경호 기자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특검이 제출한 정황 증거들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 뒷받침이 안 된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공소장을 보는 듯하다.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 이 사람이 정황만 가지고 이 사람 간첩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뭐 독대 자리에서 있었던 녹취 같은 게 공개가 됐다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이제 준비를 위해서 작성했던 말씀 자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몰아가기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에 그 부분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눈물을 흘렸는지 몇 차례나 흘렸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안에서 지켜보더라도 이 피고인 신문을 하고 있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중법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솔직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눈을 훔치고 이제 뭐 목이 메고 이런 모습은 분명히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목을 매했던 부분을 직접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예. 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울먹이기 시작을 하고 또 뭐 삼성이 있기까지에는 이제 선배님들의 핏땀이 있었고 또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감정이 격해지는 아무래도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이제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격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에게 사익을 위해서 뭔가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 이재용 부회장 이런 얘기도 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민의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너무나 심한 오해다.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최후 진술하면서 메모를 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메모를 한 노트 공책이 또 오늘 상당히 기사거리가 되더라고요. 네, 초록색 노트를 꺼내고 나서 그 전에 보면 항상 이 노란색 서류 봉투를 항상 들고 왔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노트가 이제 저기 합성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들고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보시면 저건 예. 전혀 뭐 합성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어디서 저걸 구해오겠습니까? 구치소에 당연히 산 거고요. 뭐 정확하게 뭐 알려진 사실로는 저기 직접 손으로 자기의 최후 진술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공책은 구치소에 얼마에? 360원 정도 된다. 360원이요. 저 노트가요. 예.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 다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저거. 왜냐하면 이제 서울구치소도 이제 가면 변호인들 접견하러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 입장에서 변호사 오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 좀 자기 사건에 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변호사가 얘기한 거 기억하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적을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노트를 삽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는 모든 피의자들은 뭐 재벌 회장이건 정권 실세건 간에 다 저 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어저께 본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위해서 외워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노트를 구입해서 적어서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어제 최후 진술하고 그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갈 때 말이죠. 최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마지막에 퇴정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그 눈물을 흘렸던 모습과 상반되게 좀 이렇게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이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 측에서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약수를 하면서 뭐 정확하게 말이 들리진 않았지만 뭐 고생했습니다 취지의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좀 편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전에 뭐 국회 청문회 출석할 때도 그렇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굉장히 이게 장시간 8시간, 9시간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새벽 1, 2시까지 이어진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최후 진술을 할 때 약 감정이 좀 격해진 것뿐이지 뭐 이것도 평소에 그런 뭐 평안을 유지를 하려는 모습 그걸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받았는데 김태현 변호사. 예. 재판부의 입장이 돼서 재판부가 이제부터 정말 고심이 크지 않겠어요? 예. 과연 유죄, 무죄, 또 유죄라면 얼마의 형량을 선고할지 한번 김태현 변호사 전망을 한번 해보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죠. 예. 글쎄요,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여요. 특검의 주장에 다 받아들여지기는. 제가 이제 뉴스 브리핑 그동안 출연하면서 계속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영장 청구할 때도. 이게 왜냐면, 이제 삼성 쪽에서 경강부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공소사실이 너무 입증한 증거가 완벽하지가 않다. 이게, 진실은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어차피 하늘과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 세 사람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판이라는 게 나와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의 공소사를 뒷받침할 만큼 완벽하게 짜 맞춰줘야 되는데 특검 입장에서 뭔가 심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가성도 대가성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의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저는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개인적인 무죄. 의견.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무죄다. 일부 유죄?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일부 혐의, 위증 조금 전에 정도죠. 5가지 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뭐 뇌물공여, 횡령, 국외 재산 도피, 위증 이런 5가지 혐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뇌물공여가 어쨌든 핵심 혐의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특검이 구형하면서는 국외 재산 도피가 최하 그 형량이 징역 10년이라면서요. 상당히 무거운 그 재산 국외 도피 때문에 구형량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죄 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태현 변호사의 전망인 겁니까? 기록을 점점 더 저를 구렁텅이로 예. 몰고 가시는 질문. 일단 그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너무 길게는 말고 예. 그냥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제가 얘기해요. 봤을 땐 재산 국외 도피 힘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법적 자체가 법리적으로 정리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왜냐면 국외 도피라는 게 내 재산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뇌물을 주기 위해서 뺀다는 거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재산 국외 도피는 쉽지가 않고 이 뇌물 공여가 유죄가 나오면 그 뇌물 공여하는 거를 본인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뺐다라고 해서 횡령까지 같이 엮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뇌물 공여 무죄가 되면 횡령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아닌 케이스도 하나가 있지만 그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증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순실 씨 안 시점이 2016년 8월 그건 이제 위증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증 정도는 제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보다는 일부는 좀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12월 25일. 재판부가 8월 25일 오후 2시 반입니까? 네, 2시 반입니다. 예. 8월 25일 오후 2시 반이고 아직까지 생중계 허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재판부 얘기가 없죠. 예, 아직 밝힌 거 없습니다. 근데 아마 생중계 하겠죠. 첫 사례가 될 테니까. 아마 뭐 관심사에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재판부의 재량이니까요. 이걸 뭐 어떻게 예. 앞으로 17일쯤입니다. 8월 25일, 오는 25일 오후 2시 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